과거와 대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역사에서 지혜를 찾는 내일로 가는 역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영어의 역사, 대구의 영어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학 전 대구교육박물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절대 평가를 했는데도 영어 사교육비는 여전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구의 영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선교사분들이 이제 영어를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영어를 만나는 과정은 신문명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선교 3인방이 계셨어요. 아담스라는 분과 잔슨이라는 분과 브루엔이라는 분인데, 특히 브루엔 이분은 대구 땅에 처음 야구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아, 그분이군요. 이 세 분의 선교사분에 의해서 대구의 영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단지를 보통 나눠주는데 거기에 네.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겠죠. 네네. 영어 말고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서툰 상태였을 것 같은데. 네네. 또 그때 영어로 전단지를 나눠주면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근데 대구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네. 김기원 선생 또는 김재수라고 하는 그분이 팔공산 절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분들에게? 네네. 선교사들에게요? 네네. 오. 그래서 이제 선교가 하면서 영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됐고, 네. 특히 아담스라는 선교사분은 이름도 이제 한글로 바꿨어요. 안의화라고, 바르고 옳은 사람이 들어 사는 움막집이다라는 뜻의 좀 멋지네요.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차음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제일교회도 세우고 또 청송군 현서면에 도동교회를 세우고 해서 기독교를 열심히 전하면서 영어를 전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안의화. 네. 선교사 아담스의 한국 이름. 맞습니다. 근데 좀 발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이죠. 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영어를 쓴 사람, 최초의 영어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요. 그 바실 홀이라는 그 영국인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영 제국에서는 각 나라를 다니면서 다 자료도 모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와서 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얻어먹고 싶은데 주민들한테 한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I don't understand one word you say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게 이분 자서전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어 교육협회 교육학회에서는 이 말이 한반도에 울려 퍼진 최초의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 말들은 한 번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같은 것도 맺어지게 됐죠. 조미 그래서 수호 통상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가 시작된 것은 1882년 조미 통상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네. 우리나라의 영어가 제대로 론칭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82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구에는 그러면 한 언제쯤 그 이후에 언제쯤 그럼 영어를 만나게 된 건가요? 1893년에 네. 처음에 그 윌리엄 베어드라는 전교사가 와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한 10년 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꽤 많이 시간이 흘러서 대구까지 왔네요. 이제 조미 통상 조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이렇게 그 조약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간에는 훨씬 더 늦게 도착을 했겠죠. 그렇군요. 네. 1893년 4월에 이제 대구에 영어가 처음 이렇게 전해졌는데 네. 당시 이제 한성에서는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그러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 같은 곳이 생겨났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아화파 정치가 중에서 김윤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나라에서 하는 동문관이라는 영어 학교를 우리나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문학이라는 첫 영어를 가르치는 그 교과 과정의 학교가 생겼고요. 동문학이요. 동문학. 그리고 나중에 유경공원 뭐 이런 이제 신학문 가르치는 것이 생기면서 영어 코스가 생겨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에 바로 그 영어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그러면 지금처럼 뭐 ABC 이렇게 알파벳부터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말하는 회화부터 가르쳤을까요? 궁금한데요. 알파벳부터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에 영어가 귀족들만의 일종의 학습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문법 중심의 교육이 시작됐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12년 해도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강점기에 나쁘다면 나쁜 관습이 내려온 거죠.
개화기 때 그때처럼 가르쳤으면 말을 잘할 수도 근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르쳤을 때 굉장히 의학의 이 인지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때가 자꾸 그리워지는 이런. 그럼 일제강점기 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문법을 강조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 교육령이 공포가 되면서 영어가 필수고 일어가 필수고 영어는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일어를 더 강조를 그렇습니다. 했군요. 그리고 사실 글 중심 문법 중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미군정이 되어서도 영어 교육은 문법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네, 회화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미군정 때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서 계속 그걸 받아들여 왔는데 네. 영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영어 강습소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영어를 이제 학생들이 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학생들을 위한 교재도 등장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교재가 등장을 했군요. 네. 독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이제 이때도 있었네요. 그게 신기한 거는. 책 이름이 너무 웃기는 게 네. 무사자통 영어 독학. 선생님 없어도 통하는 영어. 이제 이런 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최초의 영어 교과서는 아학편이라고 정약용 선생이 이천자 한자를 이렇게 했는 것을 우리에게 종두법을 전해줬던 지석영 선생이 네. 100년쯤 지나서 아학편 훈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단어에 한글로 훈을 달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 책자를 쓰고 영어로 BOOK를 쓰고 발음하는 대로 북 이렇게 쓰는데 네. 북이라고 안 쓰고 북 이렇게 써요. 북? 예, 왜냐하면 북이라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북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북. 러닝도 러닝 이렇게 할 때 네. 으자가 앞에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써서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종두법을 했던 의사 지석영 선생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학편 훈이라는 책은 지금 옛날 그 책을 다시 출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학편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책이었어? 이렇게 해서 한번 구입해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북 이렇게. 네, 신기하네요. 러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사전은 언제 처음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영어 사전은 캐나다 선교사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890년도에 언더우드 박사가 한영 자전을 내고 1897년에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한영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6.25 당시에는 네. 대구에서 영어 사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계몽 서점에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역사, 내일로 가는 역사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정학 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